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2020년 5월 3일 H리포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의 역사와 시임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엄습하기 시작한 이후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코로나 사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지 않았으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가짜뉴스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 갈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재난 상황이나 위기 상황일수록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지 그 역사와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락스를 마시거나 주사로 주입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유된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를 믿고 실제로 락스를 마시고 죽거나 중태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5G 통신망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유럽에서는 수십 개의 5G 통신 장비들이 방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이처럼 판을 치게 된 것이 인터넷과 SNS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기기 시작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정보 유통이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일찌감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주기적으로 사회를 흔들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인쇄술의 발달이었습니다. 인쇄술과 책의 보급이야말로 오늘의 인터넷과 SNS의 버금가는 정보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1440년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후 마틴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국에선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일반인들 사이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 해독률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16세기부터 영국에서 밀턴, 셰익스피어와 같은 대문호들이 나오고 영문학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도 인쇄술의 보급과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근대 영어, Modern English가 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쇄술과 책의 보급은 비단 문학의 발전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560년에는 유럽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뉴스가 인쇄물을 통하여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1562년에는 최초의 팜플렛, 즉 소책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팜플렛들은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사안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전달하고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 그들을 선동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등장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같은 것이죠. 팜플렛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애용한 사람들 중에는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 데니엘 데포, 레바이아탄의 저자 토마스 홉스, 걸리버 여행기의 조나선 스위프트,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대규모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횡행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가짜뉴스 음모론 사태는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팜플렛 전쟁이었습니다. 1678년 타이투스 오츠라는 성공회 사제는 교황청의 음모, The Popish Plot로 불리는 악명 높은 사건을 터뜨립니다. 그는 영국의 카톨릭들이 국왕 찰스 2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음모론을 퍼뜨려 카톨릭 사제와 귀족들을 포함한 22명이 처형당하고 카톨릭 신자들이 런던에서 축출당하는 공포정치를 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이 확산되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 3년간 영국과 스코틀랜드 전역을 휩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영국이 성공회, 청교도, 장로교, 천주교 등으로 갈라져 극심한 종교 갈등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극도로 분열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상과 불신이 사회적 히스테리와 폭력으로 전환된 것은 인쇄술의 발달과 이를 기반으로 한 팜플렛의 대중적인 보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분열이
가짜뉴스와 음모론의 필요 조건이었다면 오늘의 인터넷이나 SNS에 해당되는 인쇄술이야말로 그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팜플렛을 이용하여 퍼뜨리고 이에 격앙된 군중들은 폭도로 변하여 카톨릭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습니다. 3년에 걸친 전국적 히스테리 끝에 모든 것이 오우츠가 만들어낸 가짜뉴스란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고 사회는 찢길 대로 찢긴 후였습니다. 그 이후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근현대 사회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아이작 뉴턴과 같은 천재도 막대한 손해를 본 1720년도의 남해 거품 사건에서 2000년대의 닷컴 버블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계의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의 수많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증권가의 소위 찌라시로부터 비롯됩니다. 금융계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만 돌아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우지파동, 골뱅이파동,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 가짜뉴스와 음모론으로 사회가 불신과 갈등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대표적인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이었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Active Measures, The Secret History of Disinformation and Political Warfare라는 책의 저자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사이스 국제대학원의 토마스 리드 교수는 러시아가 어떻게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미국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일예로 리드 교수는 러시아가 수많은 가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트럼프에 유리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실을 밝히는 한편 러시아의 목표가 미국 대선 후보들과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 내부 문서도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리드 교수는 가짜뉴스의 목표는 분석보다는 감정을, 통합보다는 분열을, 합의보다는 갈등을, 그리고 보편적인 것보다는 특수한 것을 앞세우도록 함으로써 분열을 공학적으로 조장, 엔지니어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사회가 이미 분열되어 있었고 불신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발 가짜뉴스와 음모론 사태도 17세기 영국의 교황청 음모 사건처럼 필요 조건은 사회적 분열과 불신이었고 충분 조건은 정보혁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은 불확실성, uncertainty, 모호성, ambiguity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나 김정은의 유고 여부와 같이 우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일 때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한 일이 임의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서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때,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할 때 사람들은 비록 황당하더라도 뭔가 확실한 답 또는 설명을 해주는 그런 뉴스를 갈구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정보의 근원, 출처가 어디인지는 중요치 않아진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패닉이 극에 달하고 있던 중 벨기에의 의사 크리스 커코바는 1월 22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G 통신망이 인체에 해로우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신을 촉진시킨다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신문은 곧바로 이것이 잘못된 주장이라면서 정정 보도를 하고 기사를 삭제하였지만 그 기사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온 것이고 어떻게 퍼지는지 전혀 모른 채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면서 무방비, 무기력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이를 설명해 주는 듯한 음모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음모론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하게 외부의 힘의 작용에 노출되었기보다 뭔가 더 능동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주도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그것을 조장하는 나쁜 세력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모론을 간파하고 폭로함으로써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해준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 즉각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도록 고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 옛날 인류의 조상들이 자연의 상태에서 적과 맹수들과 자연 환경과 싸우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민첩하고 순간적인 빠른 판단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발달한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논리를 분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생존을 가능케 해준 이러한 빠른 판단 능력이 역설적으로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빠지는 심리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는 반복될수록 점차 설득력 있게 들리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면 이를 제어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국영방송인 RT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부터 5G가 인체에 해롭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를 훨씬 앞질러 5G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연시켜 보려는 음모였습니다. 의사 커코바는 이를 적극 확산시켜 준 것이죠. 마늘이나 락스가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적이란 등의 자연스러운 소문은 곧 수그러듭니다. 그러나 어떤 악한 세력이 이를 꾸미고 있다는 음모론은 대응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음모론은 사실 확인을 하고 그 음모론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려는 기관이나 주체가 바로 그 음모의 주체이거나 음모 세력의 일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음모론은 기존 제도권에 대한 불신, 주류 뉴스 보도에 대한 불신, 과학에 대한 불신 등 불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음모론이라고 밝혀주는 사람이나 기관들도 그 음모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와 음모론과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독자나 청취자들에게 왜 그것이 가짜뉴스이고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견해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본인의 전문성, 배경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본인의 견해를 권위 있는 기관들과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어떤 정보를 믿을 것인지 조심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뉴스나 정보가 믿을 만한 매체들이나 기관들 여러 곳에서 동시에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더 깊이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유시장 경제, 정보사회는 인류의 진화사에서 보면 가장 최근에 발명된 제도들, 삶의 방식들입니다. 생존이 급급한 상황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인간의 유전자, 본능만 갖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이 제공해주는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본능을 거스를 줄 아는 똑똑한 시민, 지혜로운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숙고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와 김정은 사망설 등으로 야기된 가짜뉴스와 음모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